지난 주말에 스키장이 개장했어요. 네네. 스키장은 뚫려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식당가 이런 데 또 이용을 하게 되면 과연 여기 이 중에도 무증상자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될 텐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스키장발 코로나19 확산입니다. 네. 스키장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진이 연쇄적으로 감염이 네. 확산이 된 거죠. 확진자가 많이 나온 해당 스키장은 지금 2.5단계를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스키장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나온 게 좀 또 병원들 감염들이 계속됐었는데 일단 시민들이 약간 혼란이 왔어요. SNS에는 막 이동 동선이 막 혼동스럽게 지금 뭐 그 나돌아다니고 있고. 네. 그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그 확진자들이 이용한 지역의 PC방 같은 시간대 이용했던 고등학생들도 확진 판정을 받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또 전수 검사하니까 또 거기에도 학생들이 좀 확진이 나오고 지역사회 루머들이 막 나오고 네, 그러니까 네, 네. 확진자에 대한 낙인 찍기라든가 네. 아주 뭐 이른바 왕따 현상 우리 사회가 중세 마녀 사냥하는 시대도 아닌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8일 전까지는 누적 확진자가 10명도 안 됐었습니다. 네, 네. 나흘 동안 70명 가까이가 확진이 된 거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전국구 정치평론가 예. 최재형 소장님 그리고 한지연 선배님과 함께하고 안녕하세요. 있어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무슨 현장에서만 뵀었는데. 네. 요즘 좀 코로나인데 뭐 취재하시는데 좀 어려움 없으세요? 저희도 좀 조심스럽고 코로나 취재를 가거나 이렇게 좀 많이 나는 지역에 취재를 갔다 오면 저희 현장 취재 기자들도 사실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살짝 벗어나서 식사를 하는 경우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가 이제 초반에는 뭐 예를 들어서 원주 쪽에서 막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원주에 있는 기자들이 다른 지역에 취재 가려면 오지 말라고 맞아요. 기자 브리핑 할 때도 원주에 있는 기자들 가급적 오시지 말고 자료 배포해 드릴 테니까. 근데 지금은 뭐 강원도 내 지금 발생 안 한 곳이 없기 때문에 확진자가 없는 곳이 없어서 이제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뭐 철저하게 진짜 방역 수칙 지키면서 취재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가장 이렇게 중요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게 네. 이제 이게 1000명대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는 이제 심리적 불안감이 더해지는 네. 이유가 뭐냐면 100명대는 게 남의 얘기 같았는데 네, 네. 1000명대니까 이게 남의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도 걸릴 수가 있다. 네. 왜냐하면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0명대라면은 숨은 감염자는 10배 정도로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다면은 10,000명이라는 얘기인데 전국적으로 10,000명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좀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위축되고 또 사실은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계속 커지면서 저희 기자회견도 지금 코로나19를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헤드라인에 달궜던 키워드 바로 스키장발 코로나19 확산입니다. 네. 이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예. 걱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스키장발 코로나가 실제 평창 스키장 취재 다녀오셨는데 네네. 어땠어요? 스키장 근무하는 그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그 스키장 직원들도 전수 검사를 했는데 예. 거기에서도 이제 확진자들이 또 줄줄이 나오고 이 확진자들이 이용한 지역의 PC방도 네. 확진자가 PC방 사장님까지 이제 확진 판정을 고등학생들도 거기서 네, 걸린 거고요? 그 PC방에 같은 시간대 이용했던 고등학생들도 확진 판정을 받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또 전수 검사하니까 또 거기에도 학생들이 좀 확진이 나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키장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진이 연쇄적으로 감염이 확산이 된 거죠. 네, 스키장, PC방, 학교까지 이렇게 지역도 넘어가지 않았나요? 네, 그 동해 뭐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좀 확진 판정이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주요 우리였던 올림픽 플라자가 그렇죠. 선별 진료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드라이브스루, 그러니까 승차 검진 방식으로 선별 네. 진료가 진행이 됐는데 이틀 동안 거의 한 4,000명 넘게 예. 그 주민들 검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또 여기에서도 3명이 확진 판정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평창 스키장에서 시작된
확진 현황을 보니까 18일 현재로 보면 네. 20명. 네. 그 정도 나왔고 뭐 추가로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평창군에서 바로 횡계 그 올림픽 플라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네. 주민 거의 뭐 4,000명 이상을 전수 검사를 하신 거고 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강원도도 뭐 한동안 좀 나오다가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떠해? 스키장 보면 가장 뭐 많이 나온 게 좀 동해, 예. 동해에서 학교에서 지난 시작된 주말 휴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뭐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됐었고 또 병원들 감염들이 계속됐었는데 네. 그 동해 지역에 있는 한 병원이에요. 이게 어르신들이 보통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요양병원 쪽이었는데 18일에 처음으로 이제 환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시고 네. 이후에 이제 좀 이어지면서 환자, 보호사 그리고 간호사까지 확진이 돼서 지금 13명이 오늘 그렇죠. 현재까지 좀 누적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앞서서는 지난달이었습니다. 12일 날 속초에 있는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예. 누더기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뭐 4일까지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누적 연쇄적으로 해갖고 그리고 그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저희가 집단 격리를 아예 병원을 폐쇄를 해서 네. 이제 안전을 위해서 방역이 이루어졌고 지난 19일에 그 코호트 격리, 집단 격리를 해제를 했습니다. 속초 같은 네, 경우에요? 속초 같은 경우에 뭐 앞서서도 철원에서도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뭐 지난달에 또 한 8명 정도 했었고 고령자가 많고 집단 생활하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확진자가 좀 많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 계신 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갑니다.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가시는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보시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식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발생했는데 무증상인 상황에서 요양병원에 이제 봉사활동 가셨다가 옮기는 경우 이런 이제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강원도 내에서도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시작된 그런 감염 확산들이 지역 곳곳에서 좀 발생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학교기관입니다. 네. 예, 학교기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은 이제 뭐 학원들 많이 다니시고 이러니까 그 접촉할 수 있는 빈도도 많고요. 거기 또 한 가지가 그 방과 후 학교 강사, 이 동해가 특히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 이분들이 학교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지인 모임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니시다가 접촉하는 빈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해 같은 경우 한 4일 만에 70명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한 거잖아요. 아까 요양병원 말씀하셨고 학교에서도 한 40명, 43명 정도 지금 네. 오늘 21일 현재로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한동안은 거의 최저였잖아요, 동해가. 동해 같은 경우에는 뭐 18일 전까지는 누적 확진자가 10명도 안 됐었습니다. 네, 네. 거의 지역에 저희가 흔히 말 청정 지역이라고 네. 할 수 있을 네. 만큼 그래도 생각되는 지역 중에 네. 한 곳이었는데 나흘 동안 70명 가까이가 확진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사이 동안 이뤄지는 게 뭐 학생, 학부모 또 뭐 학원 뭐 인근 접촉자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엔 요양병원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이 요양병원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치료를 위해서는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증상에 따라서 마스크를 못 쓰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우러지니까 요양병원이 이제 취약한 고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더라도 아무리 좀 궁금하고 아무리 좀 위로할 수 있어도 가지 마라 얘기하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당분간은 정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에서는. 네. 다음 키워드도 예. 이제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입니다. 예. 지금 도내에서 2.5단계로 올린 지역이 있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동해만 2.5단계 지역으로는 동해만 시행 중이고 도내 스키장 네, 대부분이 맞습니다. 네. 2단계 지역이 2단계이지만 예. 스키장 주변은 거의 2.5단계에 준하는 대응 태세를 갖춰서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해당 스키장,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온 해당 스키장은 지금 2.5단계를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평소에 그 입장 인원보다 3분의 1 정도만 가능하고 오후 9시가 넘으면은 아예 운영을 중단해야 야간 되는. 스키장은 운영하지 않고요. 네네, 그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동해도 아까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적 확진자가 10명도 안 됐다가 나흘 사이에 거의 한 7, 80명으로 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 마을 전체가 지금 지역 전체가 불안감이 다 완전 엄습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동해시도 19일부터 2주간 2.5단계 운영을 하기로 하고 네. 또 수반에서 지금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하겠다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행동이나 외출이나 이런 걸 좀 자제를 부탁하는 동해 멈춤이라는 것까지도 선언을 했어요. 네. 최대한 외출이나 타인과의 접촉도 자중해달라는 그런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동해시는 그래서 지금 뭐 전수 검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지역마다 이 경험이 없는 지역하고 경험이 있는 지역하고 시행착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릉 같은 데는 초기에 막 발생했을 때 약간 혼선이 빚어지다가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를 해갖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강릉은 이제 아이스 아레나 그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트 열렸던 데서 하고 있는데 좀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보니까. 근데 동해는 일단 시민들이 약간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그 맘카페 SNS에는 막 이동 동선이 막 혼동스럽게 지금 뭐 그 나돌아다니고 있고 네. 한꺼번에 이제 강릉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얼마 전에 생각해 보면 강릉에 한 그 새마을금고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날 대의원 총회인가 무슨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1,000몇백 명이 순식간에 이제 강릉 그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몰리다 보니까 일순간에 1,000명 이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막 거리두기도 안 되고 막 뭐 난리가 났었는데 다행히 거기서 이제 더 확산되진 않았는데 동해가 이제 막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요런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검사 받으시는 것도 약간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도 이제 시민들도 이런 게 익숙해지고 조금 이제 검사 받으시는 분들 증상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가서 내가 한번 불안감에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이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오히려 이 검사자를 선제적으로 막 전 시민 대상으로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감염 속도보다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도 지금 검사 받는 인원이 거의 8만 명, 9만 명 이렇게 되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자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폭증을 해가지고 뭐 2,000명, 3,000명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늘렸는데 1,000명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일단 조금 상황이 관리 가능한 영역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검사자 수를 2배, 3배 이렇게 늘렸는데 혹시 강원도도 우리 검사자 숫자가 좀 어때요? 최근에 전수검사가 이제 시작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 강릉이 맨 처음에 전수검사를 했었고 뭐 평창이라든가 지금 동해 쪽도 전수검사를 하겠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에는 거의 한 1,000명대였어요. 검사자 1,600명 숫자가? 정도가 하루에 검사를 했었거든요. 네. 강원도 전체에서의 검사자 수가 한 1,600명 정도, 그러니까 1,000명대에서 검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강릉이 최초 전수검사 하겠다고 나선 게 한 13일부터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확진자 검사를 하러 오는 이제 전수검사 대상자들 포함해서 하루 평균 한 3,000명 정도가 검사를 하고 있어요. 네. 맨 첫날 강릉에서 했을 때는 4,000명을 넘었고 또 최근에 이제 동해에서 확 증하면서 지난 20일 날은 5,000명이 넘게 전수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럼 일일 신규 확진자는 좀 어때요? 강원도는 지금? 신규 확진자 수는 15일에는 한 13명 정도가 확진을 받았었고 18일 날 18명 그리고 뭐 저희가 좀 늘어났던 19일, 20일 날 사이에는 19일 날 27명, 20일 날은 5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전체 그날 확진자는 아닙니다. 검사는 뭐 3,000명, 5,000명이 했지만 여전히 1,000명 뭐 이렇게는 검사 진행 중인 거거든요.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최문순 지사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강원도에서 하루에서 검사할 수 있는 대상 인원은 4,000명이 최대 한계다. 더 이상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의료진들도 그렇고 뭐 그런 한계적으로 4,000명이 최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인원은 검사를 하더라도 정말 억측으로 검사를 하더라도 결과를 내기까지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뭐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 도입이라든가 지역에서 좀 더 정책을 결단해주는 그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원창무 원주시장이 신속 진단 키트 빨리 좀 제도화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했던 그 부분이죠? 똑같이 요청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우리 한 기자 잘 지적하셨지만 이제 이런 검사를 하다 보면 지역사회 루머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확진자에 대한 낙인 찍기라든가 아주 뭐 이른바 왕따 현상들 그다음에 가짜 뉴스가 횡행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한 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사실은 그냥 미확인된 정보들 혹은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특정해서 왜 당신은 감염됐느냐 식으로 뭐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중세 마녀 사냥하는 시대도 아닌데 정말 그건 지성인으로서 꼭 좀 정말 그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는 걸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번에 강원도가 특히나 강릉시하고 평창군 같이 전수조사 굉장히 저는
자치단체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방역을 키를 잡고 하긴 하지만 방대본이 중대본이 하긴 하지만 지역 자치단체가 각 그 상황에 걸맞게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고 지역의 그 리더, 그러니까 이른바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른 전염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사례. 그리고 사실 딴 데서도 강릉과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을 때 참 저도 강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근데 이 전수 검사를 하면 좀 우려가 되는 게 의료진들이 좀 그만큼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올림픽 플라자 선별 진료소 가보니까 그날 날씨도 엄청 추웠거든요. 그리고 대관령이 또 춥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일일이 다 검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의료진의 피로도 문제는 좀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 그 보건소 직원들 또 그다음에 일선 읍면 동사무소의 직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선별진료소나 이런 쪽에 이제 나가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이게 거의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네. 이분들도 이제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또 이게 뭐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다 보니까 이 그 공무원들이나 의료진들 이런 분들의 어떤 피로감들이 많이 누적이 돼서 어려움이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추위까지 같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 유지가 될 건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 얘기 들으니까 보건소장님이 내일 모레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퇴직하기 전날까지도 근무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도 그 담당 공무원들이나 의료진들의 고생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조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진짜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마녀 사냥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최근에 어떤 간호사가 올린 글을 하나 봤었는데 그 간호사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전수검사 이런 걸 하게 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날도 정말 추운 한파가 최근에 또 하필이면 있었고 이러니까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를 하셨나 봐요. 춥다, 이제 그렇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냐, 춥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의료진들에게 항의도 좀 많이 이어졌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남기신 그 글을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추우시죠? 이렇게 두꺼운 코트에 목도리에 마스크에 장갑을 쓰셔도 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레벨 D 보호복 안에 저희는 반팔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활동을 못하니까 반팔을 입고 그 보호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외투도 입을 수 없고 계속 움직여야 하지만 저희가 추운 거는 안 보이실 겁니다 라고 남겨놨더라고요. 그리고 끝에다가 저는 왜 간호사를 했을까? 네. 이게 와닿았어요. 그렇죠. 이게 사명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그 저희 생활요양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에 계셨던 또 계신 담당부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만나 뵐 수는 없고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분들 요양원에 다른 분들이 와서 준비해 주실 수 없잖아요. 아침 식사부터 챙겨드려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입소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의 7시에 출근을 하셔서 빠르면 저녁 10시에 퇴근을 하신대요. 저녁 챙겨드리고 다른 거 확인해드리고 하니까 뭐 12시가 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저희가 생활치료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조차도 그러니까 뭐 최일선에 사실 방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도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시는 고강도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도 근데 뭐 퇴소하시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소하시는 분이 남기고 하는 편지라든가 또 마을에서 지역에서 주는 따뜻한 뭐 어떤 선물 뭐 힘내세요라는 그런 하나하나가 또 내일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힘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대목에서 진짜 생택지벨의 명언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뒤편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호사의 이야기도 저도 사실 어떻게 봤어요. 근데 정말 가슴이 좀 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천막 안이 난로도 피우고 해서 따뜻할 것 같지만 거기가 영상 1, 2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하루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기다리는 사람도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하려면은 이런 축적의 시간들이 결국은 사회를 성숙하게 하는 이제 그게 밑거름이니까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 의견으로 모이세요.